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에 귀중한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돌봄 통합 현황과 정신건강정책, 복지 사각지대 관리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통합 돌봄 현황 및 관련 조례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우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원도에서 2024년 3월 29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주된 조례 내용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주 대상자는 아동과 65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네,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 지원법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강원자치도에서 노인, 장애인에 더해 아동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와 보건과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통합 돌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 해당 조례와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법과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이 추가되기는 했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어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년 3월 법이 시행이 됩니다만 6월 1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7월 21일까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대상자가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통합 돌봄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와 내년에 전면 시행인 통합 돌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문구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와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나머지 항목으로 네. 취약계층 등 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법과 조례에 따른 도내 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자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보호 아동과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을 합쳐서 49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해당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 돌봄 지역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돌봄 통합 지원법상 복지부의 5개년 계획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네. 그 기본 계획에 연계해서 네. 지자체의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걸로.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강원자치도 조례 제7조입니다. 통합 돌봄, 통합 연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에 관련된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례 시행 2년 차입니다. 자, 아직까지 도통합 돌봄 지역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은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통합 돌봄 지원 사업도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는? 지금은 이제 사전 절차로요. 네. 시군하고 읍면동 네.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역량 강화 교육을 예, 언제부터 실시하고 계시죠? 지난 6월 10일 날 시군 2025년 6월 12일. 예. 지난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18개 시군에 보건, 간호, 그다음에 사회복지, 네. 요 통합돌봄 관련된 공무원들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복지부에 담당 사무관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었는데요.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한 거는 저희 도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읍면동 직원까지 7월 초에 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500명 정도 다시 전체 교육을 또, 네. 실시할 예정이고요. 포럼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지자체 돌봄 통합 지원 시행을 위한 조례 재개정 가이드라인을 받아보셨나요? 제가 그 가이드 표준 조례 아닙니다. 표준 조례안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왜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서류 중에 있었을 텐데요. 네. 요약된 내용을 보고 조례안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그렇다면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례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아직 못 받아보셨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 저희 조례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단지 아까 말씀 주신 아동이 포함된 부분, 네.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법이나 시행령 상에 취약계층 등에 포함된다고 봐서 나중에 저희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아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아동이 전체 아동은 네.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피해로 인해서 네. 뭐 통합 돌봄이 필요한 그 네. 대상만을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 전달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나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아동 분야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지금 갖고 계시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전체 시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서 통합 연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 법 제정 시행 사이에 2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시범 기간이. 자, 이 기간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것 해왔고 또 강원도에서 어떤 시범 사업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기존에 7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7개 시군에서요? 예. 네. 그리고 1개 시군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 읍면동 직원 대상의 교육과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시범 지역이 5군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곳이 더 추가됐습니까? 시범 지역. 네. 공모 사업 하고 있는 곳이요. 공모 사업 하고 있는데요. 예. 시범 지역을 제가 시범 지역은 도내 질문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 5군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지역 네. 5군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이 5군데로 알고 있고 공모 사업을 해서 추가로 더 하시는 곳이 있는 것은 7군데고, 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사업에 강원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 지역에 대해서요. 네네. 지금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 3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면 18개 시군에서 다 할 터인데 예산 지원도 없이 했던 이 시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강원형 모델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런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은 뭐 5군데에 대해서 하고 또 공모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2가지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 지원 컨설팅 해주는 것과 건강보험공단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이제 7개 시군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산 지원형 시범 사업이 있는데 전국에 12개 시군구가 있고요. 저희 도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 부처에서 하던 돌봄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이제 조직 개편을 완료했고요. 네. 나머지 시군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직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5개 지역 중에서 통합 돌봄에 관련된 전담 조직이 꾸려져 있습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전담 부서를 꾸리고 있다고 하는데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전담 부서가 꾸려진 곳이 있는지요? 지금 춘천, 강릉, 홍천, 횡성까지 4개 시군이 7개 시군 중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꾸려져 있습니까? 네네. 춘천시는 통합 돌봄과 형태고요. 나머지 3개 시군은 팀 형태로, 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초의 역할과 광역 단위의 역할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우리 강원도는 이 전면적인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강원도가. 지금 현재로는 시행 전인 지금 현재로는 시군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군의 담당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월에 네. 시행되기 전에 올해 안으로 18개 시군이 모두 역량 강화와 전담 부서를 다 꾸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시군의 계획상으로는 대부분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기는 한데요. 네.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데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마치도록 3월부터 시행을 못 하네요. 아, 일부 아, 하고 법상으로 시행한다고는 했지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복지부의 5개년 계획인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역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되는데요. 내년 3월 27일 시행이라고 해서 그때 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지난 11일 교육 왔던 담당 사무관 얘기에 따르면 대상자는 이제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내년에 이제 전면 시행은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일단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이 아쉬운 게 65세 이상 도움이 필요로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사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별적으로 통합이라고, 네.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업의 기준을 맞춰서 각각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했다라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인당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개인의 필요한 서비스를 합쳐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 맞습니다. 특성이 네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예, 예. 다른데, 자, 의료하고 돌봄하고 통합 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광역 지자체의 도움이 우리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의료와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광역 지자체의 도움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일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자 합니다. 자,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또한 돌봄 통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상 돌봄 서비스가 확대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도내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제공되는 시군 어디입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 5곳이고 7곳이라고 말한 것은 네.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제공되는 시군이 7곳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이렇게 7곳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술 지원형 아까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7개 시군은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태백, 고성 이렇게 있고요. 속초시가 지금 신청 중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7곳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8개 시군 모든 곳에서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업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또한 네. 18개 시군에 모든 곳에서 수행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 업무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어떤 업무가 가장 필요로 하느냐? 일상 돌봄에서요. 자료 다음에 네, 따로 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 이 통합 돌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의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농산어촌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단순 행정 절차 중심이 아닌 돌봄 통합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네네. 네. 다음은 도내 정신건강 현황에 대해서 슬라이드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울한 강원입니다.
지난 도정 질문일 때 할 때 본 의원이 자살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살 사망률이 전국 2위입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국장님께서는 자살률이 급증하는 계절이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자살률이 급증하는 계절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겨울일 것 같습니다. 겨울일 것 겨울.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봄입니다. 3월에서 5월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한 질문에서 환경 변화와 우울감을 가장 복합적으로 느끼는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강원 지역의 자살 위험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 대비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자살률 2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 안전지수 안전등급을 보면 작년 강원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17개 시도 중 5등급은 강원과 부산이 유일하며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 행성, 평창을 제외한 15곳이 모두 하위 등급인 4등과 5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장님 생각에 강원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살의 원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정신과적 문제였고요. 2위는 육체적 질병 문제였고, 네. 3위는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을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일 텐데요. 단지 한 가지의 사유만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네. 자살 충동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분류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첫 번째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고위험군이었을 고위험군. 경우에는요. 그랬을 때는 우울감이 1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높은 대상이 실직한 독거 남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직한 독거 남성. 네. 두 번째 노인, 세 번째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센터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22년 강원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률에 답한 퍼센트는 16.8%에 그쳤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번호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109번 하고요. 네. 1577-0199번이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위기 상담 번호는 1577-0199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자살 충동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도민의 홍보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4개 시군에서요. 이동식 정신건강 상담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정신과 의료기관이 없는 네. 2개 시군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의 날 네. 9월 10일인데요. 매년 기념 행사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홍보 체계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 퍼센트로 봤을 때 정신건강 상담 전화번호를 알고 우리가 가장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홍보물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1577-0199와 그다음에 통합 번호가 아닌 1393으로 나와 있는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393에 대해서는
아, 예, 그게 예전 번호라서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번호가 안내 그렇다면은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도에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18곳이 18군데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홍보물로 자살 예방의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자살 이제 고위험군들을 상대로 이 홍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지금 한번 돌아가시면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93으로 홍보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 예. 대중교통 버스 안에 택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 관련 예산은 정신 건강 관련한 예산과 자살 예방 관련된 예산을 합치면 223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 예, 예. 지역별로 배분을 할 때 네. 뭐 사업별로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사업비로 홍보비로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갖고 이제 알고 계신지요? 아, 지금 자살 예방 관련 그러니까 홍보비만 별도로 분류는 해보지 않았고요. 네, 해보지 않았고 자살 그럼 예방 자살 관련된 관련돼서. 예산이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요. 네. 그 국장님 보시기에 많은 예산입니까? 적은 예산입니까?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자살 관련된 네. 예산이 좀 더 늘어야 될 것으로 그렇죠?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강원도가 자살률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높고 그다음에 위험 안전 지수도 낮다라고 보시면은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공감합니다. 자, 강원도 광역 정신보건 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각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조금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특징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광역에서는 뭐 그 자살 통계 분석을 한다든지 네. 뭐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정보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요. 자살 예방 협력 체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주기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예, 지역에 네.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데가 강원도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뭐 우체국 집배원이나 아니면 이 통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명예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역할들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뒷장에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고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생명사랑 택시라는 운행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생명사랑 택시 운행.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인천시도인데 강원도도 있습니다. 제가 동해시에서 일반 이동 중에 택시를 탔습니다. 거기에 생명사랑 택시라고 하는 그 뒷좌석에 그걸 이제 걸어놓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 그들인 일정 교육을 받은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운영하면서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습니다. 자 그들은 전문기관으로 안내 연계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자살률 감소 효과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확실하게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원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광역 정신건강지원센터랑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홈페이지 방문했는데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키워드
홈페이지 첫 화면에 키워드 검색 기능이 없어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 메뉴를 눌러봐야지 된다. 자,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매우 불편하겠죠. 네. 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이 지치고 우울한 사람이 뭐 어딘가에 도움을 청하고자 들어가 봤는데 여기 눌러야지 저기 눌러야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신질환자의 재발률 많이 낮춰주시고요.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미 효과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잘 수행되고 있고 자살 예방 사업들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는 몇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3개 시군에 12개 마을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들이 자살 예방 사업을 하도록 협약을 맺고 권장을 해서 그 마을이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세계시군의 12개 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개입 연계, 그다음에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생명 지킴이 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네.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네, 뭐 그런 것들이 위험에 되겠습니다. 관련된 예. 수단을 차단한다라고 네. 하는 이런 운영 지침을 생명 존중 안심 마을에서 비교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이 지역 사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기본적인 자살 예방 사업이 꾸준히 해오던 일입니다. 자, 생명존 안심 마을이 도민들에게 본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좀 더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싶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일단은 이제 그 관련된 그 분야별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야 네.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그 기관들 위주로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이 조성된 다음에는 보건소나 기초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네. 그 마을 조성 사항하고 활동 사항을 알리는 사업에 주력을 네, 하고 위탁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위탁 예.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위탁 관련 그런 이제 이 생명존중 안심 마을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앞으로도 보건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보건소 사업으로 좀 더 확대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장님 생각에 이 또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복지부에서 필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네. 확대 추진하도록 언제쯤이면 하겠습니다. 전 시군에 확대가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에 12개 마을 운영되고 있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네.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에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네. 데도 있고 강원도에서는 너무 조금 예산을 지원하더라고. 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일단 50%가 되니까 강원도는 거의 8대2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말 미미한 액수다. 예, 그런 점을 우리 이제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주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기간에 잘못 선택을 하는 그런 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사랑 택시 운행 또한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사업을 통해서 다각도로 강원자치도에서 자살 예방에 힘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 사각지대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강원 지역 1인 가구 비중입니다. 전체 가구의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의 35.5% 782만 9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다인 가구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다 우리가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1인 가구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강원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38.8%가 1인 가구입니다. 도내 5가구 중에서 2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자,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은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1인 가구 그러면 독거노인을 그렇죠. 꼽았을 네, 텐데요. 맞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1인 가구 독립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뭐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IMF 이후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직한 네. 남성들이 1인 가구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형태, 세대,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지난 도정 질문 때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형화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을 위해서 올해 1인 가구 지원 시행 계획을 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인 가구하고 뭐 고독사 문제, 고립 운둔 청년 이게 이제 네. 다 같이 묶여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각각 업무를 부서별로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각각의 업무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어떤 통합된 그런 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비예산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와 시군의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엮는 한 가지 업무로 네.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 협의체를 이거 구성을 역시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형태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자, 2025년 다음 슬라이드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25년도 1인 가구 지원 시행 계획을 보면 올 상반기에 1인 가구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발굴되었습니까?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에 공모 사업을 시군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추진은 못한 상태입니다. 추진을 못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1인 가구 지원 시행 계획에 자,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게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넓게 보면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넓게 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독사라든가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망을 했는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 시신을 거부한 경우 이런 경우에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엄밀히 보면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1인 가구 사업에 이것이 포함돼야 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과는 우리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가 1인 가구 지원을 하는 시행 계획 안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용고 공영장래 지원 사업이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하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께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돌봄 통합과 도내 정신건강정책과 복지 사각지대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하도인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 구석구석 찾아가는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강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심하게 챙기는 도정이 꼭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 질문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